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물건을 팔기보다는 정성을 파는 마음으로. 교방동에서 4.5평의 약국을 개업했을 무렵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오는 손님은 없고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종일 앉아 왜 손님이 오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뿐이었다. 약국이 작다고 약의 효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무심한 사람들은 쉽게 약국 문을 열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약국을 찾을 것인가 생각하던 차에 반가운 얼굴이 약국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는 사람이 교방동 근처에 왔다가 인사차 들른 것이다. 잠깐 앉았다 가라고 권했지만 그는 바쁘다며 한사코 거절했다. 그래도 집까지 찾아온 손님인데 어찌 그냥 보내나 싶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길 권했다. 그래도 이리 오셨는데 섭하게 어찌 그냥 가십니까?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서마. 거듭된 부탁에 그도 안 되겠던지 잠깐만 있다 가겠다며 앉을 곳을 찾았다. 간단한 차와 과일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우리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서둘러 가야 한다던 그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나 역시 대화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시계를 본 그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우리는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손님을 배웅하고 다과상을 치우는데 그가 앉았던 자리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원래 그는 바쁘다며 잠깐 앉았다 가라는 권유를 거부했다. 그래도 거듭 자리를 권하니 마지못해 앉았지만 일단 앉고 나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다. 그렇다. 일단 앉으면 얘기가 길어지는 것이다. 당시 약사들은 질병의 증상에 따라 임의대로 조제가 가능했다. 형편상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사와 얘기하듯 약사와 상담하여 약을 지어 먹었다. 그래서 의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약사라는 존재를 가볍게 대하지 못했다. 다음날 나는 약사와 손님 사이의 상담용 테이블부터 바꿨다. 항상 서 있는 상태에서 대화해야 하는 높은 테이블을 낮은 책상으로 교체하여 누구나 편히 앉을 수 있게 했다. 약사를 어려워하는 손님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의자도 약사용 좌석과 손님용 좌석을 똑같은 것으로 바꿨다. 손님의 위에 있는 권위적인 약사가 아닌 평범한 이웃 사람으로 대화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날부터 약국을 찾는 손님에게 일단 앉기를 권했다. 가벼운 몸살약 하나 사러 왔다며 앉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드링크 한 병을 대접하며 마주 앉았다. 그런데 앉는 것의 효과는 생각보다 컸다. 서 있기만 했다면 용건을 끝낸 후 벌써 약국 문을 열고 나가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앉으면 한결 느긋해졌다. 평소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면서 필요한 약이 없나 일부러 생각하니 매출이 부쩍 늘어났다. 게다가 한 사람당 체류 시간이 길어져 손님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효과까지 거두게 되었다. 손님들이 땡땡약 주세요가 아니라 3일 전부터 목이 아프고 라며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상담은 환자의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이어졌다. 나는
하나하나의 질문에 최대한 자세히 대답해 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가끔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 때문에 말문이 막힐 때는 그 자리에서 책을 꺼내 손님과 함께 살펴보거나 선배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도 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다음에 오시면 꼭 답변해 드리겠다며 죄송한 마음을 담아 사과했다. 손님들도 내 정성을 아셨는지 약사가 그것도 몰라 하고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고맙게 받아들였다. 손님들은 꼭 질병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스트레스 받은 일에서부터 자녀의 진학 상담까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줄줄이 꺼내놓았다. 만약 대화가 중간에 끊겨 어색한 시간이 흐르면 일부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꺼내 분위기를 이어갔다. 얼마 후 약사와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하는 손님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와 오랜 시간 상담을 통해 약을 지어간 손님들은 병의 진행 상태와 약의 효능을 상세히 들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약을 잘 챙겨 먹었다. 차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다. 6일 약국의 성실한 상담과 빠른 효과를 본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약국의 홍보맨이 되었다. 약사인 내가 자리에 없어도 손님들은 스스럼 없이 약국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마음의 상처를 넋두리로 풀어냈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왕 중의 왕, 손님. 상담용 테이블을 바꿨다고 해서 하루에 10명 오던 손님이 100명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분명 조금씩 증가하긴 했지만 그 숫자가 눈에 보일 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래서 손님이 없을 때는 약국에서 일하는 직원을 손님 좌석에 앉혀놓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님이 끊이지 않는 약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오게 할 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었다. 직원은 손님용 의자에 앉아 신문이나 책을 보며 소일을 했다.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은 적군에 비해 턱없이 열세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대로 맞섰다가는 백전백패하리라 판단, 동네의 아낙네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며 산봉우리를 돌게 했다. 이때 부른 노래가 강강술래다. 먼 곳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외적들은 산봉우리를 도는 아낙네들을 수만 대군으로 착각했다. 덕분에 수적 열세인 우리 군사는 비교적 수월하게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한다. 나 역시 이순신 장군처럼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비슷한 지략을 썼던 것이다. 우째 6일 약국은 올 때마다 손님이 있는겨. 손님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할 때마다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아 보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직원까지 앉혀야 했다. 하지만 점차 진짜 손님들이 의자에 앉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고 퇴근 무렵이면 4.5평의 작은 약국에 10명 내지 20명의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 후 너무 바쁜 나머지 직원은 자신의 의자에 앉을 시간도 없었다. 마산역 앞에 대형 약국을 열었을 때는 아예 손님을 앉히는 사람을 따로 두었다. 손님들은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했다. 특히 약사와 환자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고 같은 눈높이, 같은 의자에 앉아서 상담하는 것이 환자에게는 고객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약국의 신뢰도가 높아지니 자연스럽게 매출도 증가했다. 여기 오면 내 삼아 진짜 손님 대접 받는다 안 하나? 고객의 이 한마디는 내게 큰 기쁨이자 힘이 되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은행들도 하나둘 상담 창구의 높이를 낮추고 고급 의자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고객은 왕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생겨났다. 맞는 말이다.
고객은 왕이다. 대통령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손님 덕분에 먹고 사니 왕 중의 왕이다. 사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지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혀 인연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조금만 신경 써 세심하게 배려하면 좋은 인연으로 남을 수 있다. 그 인연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다.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품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팔지 못한다. 고객은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매장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매출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내 이름은 이맹순. 한때 삼순이라는 이름이 브라운관을 점령한 적이 있다. 30을 넘긴 처녀가 촌스런 이름 때문에 개명 신청을 꿈으로 안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교방동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어두운 얼굴로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분에게는 키도 훤칠하고 미모도 빼어나 동네에서 미인 소리를 듣는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대학에 입학해놓고 학교에 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이름 때문이었다. 촌스럽고 창피한 맹순이라는 이름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것이었다. 초중고 시절 줄곧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온 것이 폭발한 모양이었다. 그녀의 본명은 은정이라는 예쁘고 평범한 이름이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천한 이름을 지어줘야 오래 잘 산다는 속설에 따라 맹순이라는 이름으로 호적에 등록해버린 것이다. 할머니의 바람과 달리 손녀는 이름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었다. 당시에는 개명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 절차 또한 복잡하여 일반인들은 쉽게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사연을 들은 나는 즉시 후배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개명에 필요한 절차를 알아본 후 맹순이, 아니 은정양의 어머니에게 알려주었다. 그분은 이런 방법이 있었느냐면서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정양과 그녀의 어머니는 꽃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환한 웃음으로 약국을 찾았다. 약사님요, 너무 감사하다 안 합니까? 이제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학교 다닐랍니다. 사실 내가 한 일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다.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몇 통의 전화로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절차를 알아봐준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나의 작은 수고로 손님의 가족이 기뻐하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를 준 것이 감사했다. 당시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찾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다. 수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지만 기쁨이 되는 일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상관하지 않았다. 작고 소소한 행동들이 하나 둘 늘어나 어느새 나의 경쟁력으로 쌓여갔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이런저런 인연으로 약국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 작은 정성으로 고객을 만족하게 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약국을 찾는 방식으로 보답한 것이다. 물건을 팔기보다는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한 결과다. 나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손님들에게 확실한 마무리를 해주려 노력했다. 야속한 말이지만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이다. 비즈니스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다른 약국에서 치료를 받던 손님이 별다른 차도가 없다며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날이 있다. 예를 들어 눈병에 걸렸는데 다른 약국에서 2주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며 찾은 것이다.
그럴 때면 일단 손님의 눈병 상태를 확인하고 나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쳤다. 원래 눈병은 2, 3주의 치료 기간이 걸린다. 다른 약국에서 2주 동안 치료를 받았으니 한마디로 병이 나을 때가 된 것이다. 때문에 금방 나을 터이니 나만 믿으라는 소리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눈병에 걸린 초기에 나를 찾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2, 3주의 치료 기간을 명시해준다. 그리고 증상에 맞는 약을 조제해주며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덧붙인다. 처음부터 2, 3주의 치료 기간을 얘기해 두었으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고 따라오는 것이다. 축구 경기에서도 마지막 골을 넣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내 손을 통해 확실한 마무리 혹은 끝맺음을 해주면 손님들의 신뢰도와 믿음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이는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잠재 고객을 물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1.5배 이상 친절하게. 성경에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함께 가지고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내주라는 구절이 있다. 눈 뜨고도 코 베어갈 세상인데 얼핏 보면 참 바보 같은 말이다. 약국을 운영할 당시 길을 묻는 사람에게 가운을 벗고 직접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다. 포장을 뜯어 반품도 판매도 할 수 없는 제품의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두말 없이 돈을 내주었다. 이 철학은 지금까지 변함없다. 온라인 강좌의 수강료도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단 시간에 환불을 해준다. 솔직히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다. 드물게 악의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품할 약을 들고 약국을 찾는 길, 환불을 원하며 전화기에 다이얼을 누르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할 것이다. 환불이 안 되면 어쩌지? 싸워야 하나?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너무도 쉽게 자신의 의견이 관철된다면 고객의 마음이 또다시 움직인다. 행여 불만이 있어 환불을 요구했더라도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일단 업체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업체와 다르게 친절하기까지 하다면 자연스럽게 고객 감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객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기대와 비슷할 때는 절대로 감동하지 않는다. 생각지 못한 기대치보다 더한 확연히 다른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감동하게 된다. 나는 항상 손님이 기대하는 것보다 1.5배 이상 친절하라고 강조한다. 누구나 베풀 수 있는 정도의 친절, 즉 경쟁업체가 베푸는 친절과 같은 양으로는 절대로 상대를 감동시킬 수 없다. 내게 베푼 친절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체크해보는 버릇이 있다. 상대방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도의 친절은 친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의 경험상 1배로는 부족하다. 친절이 1.2배 정도가 되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 느끼고 1.5배를 넘기면 감동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든든한 지원군을 만날 때가 있다. 내가 베푼 1.5배의 친절이 진원지가 된 일이 많았다. 나는 1.5배의 친절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를 같이 가주라고 했으니 2배 이상의 친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줌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